장에 금요일 새벽 다중 추돌 교통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차입니다. 지금 관련된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출력하고 있으니까 뒤에 좀 위치를 좀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종시 금빛 노을교와 아람창교에서 짙은 안개와 도로 결빙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세종시 관계자로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시 24분경에 금빛 노을교에서 2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6시 27분 아람창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상자 14명 이 발생했는데 충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NK 세종병원, 오송 베스티안 병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 4명은 전원 퇴원을 했고요. NK 세종병원 6명 중 1명도 퇴원했습니다. 오송 베스티안 병원 4명도 전원 퇴원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고 또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빛 노을교 사고 인지 직후에 LH의 상황을 전파해서 대응을 요청했고,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도로과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등과 비상 대응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전화문자 발송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화안전문자를 한 7회 발송을 했고, 도로 결빙 주의라든지 교통혼잡 및 우회 도로 안내를 실시하며 그리고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일 21시 14분에 그리고 금일 6시 20분부터 10시 33분까지 총 7회 안전문자를 발송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설 차량과 인력을 사고 발생 교량에 투입을 해서 제설을 실시했는데, 아람찬교의 차량 6대, 인력 13명, 그리고 금빛 노을교의 LH 차량 3대, 인력 8명 배치를 해서 제설을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이 교량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 지역 취약 구간 위주로 제설을 실시했습니다. 시의 차량 44대 그리고 인력 6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교량에 대한 교통을 좀 통제했고, 또 아람창교는 08시 간선 급행버스 양방향 통행 우선 실시 후에 9시 50분에 통행을 전면 재개하였고, 금빛 노을교는 10시 30분에 통행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이번 사고 관련해서 이렇게 개통이 일정 시간 소요된 것은 사고 차량 처리 부분이 많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람창교를 지나는 B0, B4 등 대중교통의 안전 운행이 또 우려되어서 차량 우회 조치를 실시하고 BRT 도로를 우선 정리해서 08분부터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사고를 계기로 블랙아이스 대응을 위한 시설 보강 또는 순찰, 예찰 강화 또는 선제적인 제설 재림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운행 동참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또 유관기관 협조를 더 강화해서 대응을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짧게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JB 김철진. 해당 다리가 평소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고
다리는 특히나 결빙 위험이 큰 위치잖아요. 혹시 뭐 결빙과 관련된 뭐 안전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교량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안개등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은 그 염수 분사 장치,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 관내에 한 18군데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량에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교량에는 안개등만. 사고를 계기 위해서 보완하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우리 아까 TJB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블랙아이스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특정한 온도 또는 특정한 습도 그리고 차량 통행의 숫자 그 부분적인 지역 기후까지 반영이 돼서 블랙아이스가 군데군데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예측 힘든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보름교 그리고 한두리대교 측에는 자동 연수 장치가 시종점 부분에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로부터 그런 시설 보강 의사를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세종에서 이경규입니다. 다리 두 개는 그 행복청이 발주하고 이제 그 LH가 뭐 시행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다리에다가 열선을 애초에 그 설계에 넣어가지고 시공하는 거 그런 거는 행복청에서 고려를 안 했는지 여부를 들으시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좀 답변드리기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확인을 해서 그 열선 넣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뭐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전혀 들으신 적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시설 보완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 있는 교량 중에도 자동 연사 분사 장치가 있는 곳은 2군데에 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들어간 건 없고 다리는 없고요. 열선은 없습니다. 보름교. 우리 오송 가는 쪽으로 오늘 그래서 우회 안내를 이쪽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네. 지금 저는 인재라고 보고 있어요. 블랙아이스가 예측하기 추측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제하고 오늘같이 기온차가 심하고 교량 위에 안개가 내려앉으면은 무조건 거의 블랙아이스가 생깁니다.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제설 대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세웠다면은 염화칼슘만 소량의 염화칼슘만 뿌렸더라도 이런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제설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건 앞으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고 재난 문자도 신속하게 대응하셨다고 그랬는데 블랙아이스에 관해서 나왔지만 교통사고에 관한 거는 7시 40분에 처음 대응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2시간 20분 후에 받았는데 어찌됐건 그 안에 우회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에서는 세종시가 진짜 미흡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갖고 나오셔야지 그냥 일종의 변명식으로 나와서 변명만 하면 그 자리에 기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참 안쓰럽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일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변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11시까지 비상 대응 중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6시 20분부터 쭉 한번 보시면 문자가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제도 밤 9시 15분 저희들이 같이 이런 우려를 시민 전체 여러분한테 발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재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블랙아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교량이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만 해도 여러 교량이 있는데요. 안개가 어디가 부분적으로 더 진하게 끼게 되는지 또는 특정한 지역의 온도가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별로 다 상황이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블랙아이스가 발생한다. 우리가 만약에 확신이 선다면 얼마든지 제설을 해야 되는데 나서야 되고요. 그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거기가 지금 보람창교나 금빛 노을교 같은 경우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안개가 많이 끼는 데예요. 안개가 많이 끼고 차선이 식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배포돼 있었어요. 근데 차선을 식별할 수 있는 유도등조차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 아까 최대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LH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고 또 얼마든지 또 같이 나서서 시설 보강들은 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하나만 YTN 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그 공사 다리 그 공사할 때서부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두 다리만이 그렇고 나머지 다리는 물론 그 뭐죠?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랬지만은 그건 안 다 되는 게 했을 아닙니다. 그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나머지 교량에 다 염수 분사 장치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서부터 다리 그 공사를 할 때부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개등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또 어떤 저것 뭐야 그 분리선 같은 경우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아니면 거기다 저기만 갖다가 해놔도 다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런 걸 갖다가 감안 안 하고 공사를 한 거는 이거 처음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거.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시설 건설 주체가 따로 있으니까 직접 답변드리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LH나 행복청에다 따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여기서 그 대책안 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개등이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안개가 이렇게 자주 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염수 분사 장치가 진출입구에 보강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시설 조치 또 추가적인 뭐 보완할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LH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 서거는 다리 2개 행복청에서 정식으로 그 관리권은 인수 받으신 건가요? 그런 상태인가요? 예,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초점을 좀 흐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언론 여러분들께서 또 관리 주체, 책임 소재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애시당초 블랙아이스에 대한 입장은 정말 저희 우리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책임 소재를 번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신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YTN 이상공 기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게 좀 있으셔서 좀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재난 문자 어제 밤 9시에 15분에 발송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세종시는 여기가 기온이 떨어지고 빗길로 인한 이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종시가 어떤 안전 대책을 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지금 안전 조치를 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벽 3시부터는 이제 북부권 쪽으로 주로 순찰을 도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됐고. 근데 이쪽 동부 지역 쪽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설 작업 자체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람창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세종시가 현재 제설 담당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금빛 노을교는 지금 현재 LH가 지금 제설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구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두 기관이 여기가 이렇게 위험하게 이제 좀 위험성이 이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어떻게 처음에 대응을 했었는지 단순히 사고가 나서 이후에 지금 대응만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전혀 지금 뭐 관찰, 그다음에 순찰, 제설 작업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왜 못한 건지 그걸 우선 먼저 한 가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11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적설과 관계없이 안개와 서리 등 살얼음 발생 조건 충족 시 제설제 살포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별도의 지침이 없었던 건가요? 그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요건 충족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별로 우리 시가 여러분 기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소정면부터 우리 금남면까지 굉장히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눈이 올 때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북부 지역이 훨씬 더 많은 눈이 아산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고 남쪽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신이 수사라기보다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인도든 도로든 부분적으로는 어떤 특정 지역이 미기후에 따라 결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완전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의 역할들을 부합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 사고 이전에 그쪽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두 기관이 전혀 안 하고요. 그 CCTV 감시라든지. 저희들이 해당 지역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수술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새벽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새벽 3시까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어떤 결빙 우려가 있는지를 순찰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재 기자. 네, 감사합니다. AT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여러 문제의 인식과 대응이 필요할 건데요. 간단하게 현 시점 이후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시청 쪽에서 또는 LH 쪽에서 두 가지씩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관 기관과 신속하게 소통하면서 대응을 나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당장 대두되는 것이 시설 보안 부분입니다. 인수를 또 결항에 대해서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시설 보강과 또 연락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LH부터 입조를 받아서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우리 여러 기자님 말씀 주셨다시피 비슷한 요건들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전적인 순찰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LH에서 또 말씀 주셔서 LH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일 텐데요. 뭐 저희들 구조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이 세종시를 건설해 가고 있고 또 관리해 가고 있고 이런 소통 또는 해법 문제가 심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가 연락을 받자마자 LH 단장님한테 그 협조 요청을 드렸고 우리 실무자도 동일하게 제설 요청을 LH한테 드려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연락은 가고 상시 대응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측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네, KBS 김예은 기자님. 네, KBS 김예은 기자인데요. 아까 29중 8중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차량 29대랑 8대, 29대가 부딪히고 아람창도에서는 8대가 부딪혔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군데군데 심지어 어떤 기후 조건에 따르면 제천변, 방축천변, 자전거 도로에서도 결빙이 일어나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번거롭다 하더라도 또 자전거에서도 넘어지는 것들이 큰 중상으로 또는 인도에서도 넘어지신 어르신들은 크게 또 후유증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민감하게 좀 시민들한테 알리고 같이 좀 대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아까 이제 관리권 문제, 인수 문제 부분은 좀 이제 얘기하기가 좀 초점이 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아직 관리권 인수 부분을 이제 좀 협의서가 작성은 됐지만
이게 지금 LH 쪽은 관리권을 넘겼다라고 지금 금빛 같은 경우 얘기를 하고 있고 세종시는 안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해봤을 때.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런 관리도 좀 약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LH에서 그 제설을 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또 관리 주체로서 또 역할을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예찰 부분들이 더 강화되면 훨씬 더 나아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에서 그 새벽에라도 우리 인력들을 동원해서 군데군데 위험한 취약 구간들 더 잘 예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여기 도로사업소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사전에 순찰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순찰을 하셨고 금빛 노을교나 아람창교에 순찰을 하시는지 하고 순찰하셨을 당시에 이 블랙아이스 같은 게 없었는지.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북부 쪽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그 지형적인 현황을 갖고 있어요. 잠시만요. 보통 살얼음이 얼어서 위험한 데는 교량 위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자꾸 북부과는 따로 말씀하시고 지금 교량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부 중심으로 이제 순찰을 돌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번도 또 지편동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이제 아람창교를 통해서 그 집으로 귀가를 했거든요. 전 새벽에. 그래서 그때만 해도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량이 항상 얼음 얼기가 살얼음 얼기가 쉬운 데잖아요. 네. 오늘같이 온도차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최소한 염화칼슘 정도는 조금씩 뿌려놓을 수 있잖아요. 예, 어르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더 교량 시설물을 더 신중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나중 추돌 교통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